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월 1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곧 청구가 됩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이 유력한데,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본인의 구속영장 청구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묵묵부답했죠. 기자들이 뭐라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 도망가지도 않을 텐데 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왜 영장까지 청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과거에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도망갈 우려가 없죠.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다 구속이 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면에서 이재명 그 영장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재명 영장 곧 결정,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딜레마에 빠졌다. 자, 현역 의원이고 회기종이니까는 국회 체포동의를 거쳐야 되죠. 검찰에서는 지금 이제 추가 소환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영장이 곧 그 청구가 될 거라는 거고, 야당에서는 부결 당론, 이것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하느냐. 그 전에 노웅래 이 의원 때는 자유투표에 맡겼지만은 은근히 지도부가 표단속을 했죠. 또 그런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아예 부결시키는 당론으로 하느냐. 근데 부결시키는 당론으로 하면은 역풍이 또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부결 당론을 했는데 가결이 돼 버리면, 그러면은 민주당은 엉망이 되는 거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로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명간, 그러면 오늘 내일이 됩니다. 어제 이 금명간이라고 했으니까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위례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합쳐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뭐 청구 시기는 이러면 이번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일보는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 아니면 내일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다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다른 때는 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 물으면 거의 침묵했는데, 어제는 본인도 이제 알겠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영장 청구. 자, 이 질문을 또 기자가 했습니다. 검찰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소환 조사를 할 때, 이재명을 소환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계속 물증을 내놔라. 그러니까 물증을 제시를 했다, 검찰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증이 있으면 검찰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 싶다. 뭐 피사실 공표, 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물증이 있으면 그럼 언론에 공개하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공개하면은 피사실 공표, 이렇게 해서 또 시비를 걸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169석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지만, 자, 부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중앙일보 기사는 계속 이어지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걸 당론으로 정할 줄을 두고 지금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비명계 조홍천 의원은 그걸 어떻게 당론으로 하느냐, 결연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고, 진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는 친명계죠. 여기에 대해서는 진성준은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이라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들의 뜻이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이견도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당론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론으로 딱 못을 박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당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하고
그냥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 초선 의원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증거가 없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얘기한 대로 뭐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상황도 아니라는 그런 지도부 논리대로라면 그냥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실질 심사에 나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선 의원. 참 초선 의원이니까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이재명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이 대선 후보 때는 이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을 했지만 본인 문제가 딱 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꿨죠. 뭐 경찰복 입고 강도 행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지방선거 때 무리하게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기도 했었죠. 그럴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자, 제가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리는 이 기사에 나타납니다. 이재명은 그럴 뜻이 없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뜻이 없다. 자, 두 번째 보이는 이 조간 기사인데 이것은 노큰 뉴스,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노큰 뉴스 기사인데 단독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에 올린 기사입니다. 검찰 영장 임박한 이재명, 비명계와 1대1 연속회동. 왜? 비명계 국회의원들과 1대1 연속회동을 지금 막 하고 있답니다. 지난주에 이원욱, 전해철, 기동민, 김종민 다 친문계죠. 여기 개별적으로 만났고 다음 주에는 설훈, 이상민, 홍영표 등 중진 비명계 회동 예정. 설훈은 뭐 이낙연계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진 비명계 회동 예정. 그리고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면서 비명계 달래기 포석이 아니냐. 비명계 달래기 포석이 아니냐. 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이재명은 지금 다급하죠. 그래서 당 소속 의원들 아마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혹시라도 가결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일종의 각계격파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10일이죠. 그 위례 대장동 2억 2차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 시점을 전후를 해서 유독 비명계 국회의원들과의 약속이 몰려 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명계와 만남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만나는 것이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그런 의도이기도 하지만은 부결을 시켜도 그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나겠죠.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나면은 이재명을 위한 방탄국회 이 논란이 일어나면은 또 비명계가 막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결을 시키더라도.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재명이 일찍이 비명계와 집중 회동을 해서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자,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민주당 그리고 진보 좌파 진영의 응원을 받는 후보들이 나서 있죠. 이준석 아바타들, 네 사람이 이준석 아바타들이 나와 있는데 이 후보들에 대해서 진보 진영,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이런 친야권 성향 언론 매체들은 여권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일제히 열심히 이준석계를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6면 기사입니다. 천하용인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천하용인 바람 반윤핵관 깃발의 탈색깔론 행보 차별화를 해서 잘하고 있다 이야기죠. 이 친 이준석계 천하용인 뭐냐 하면은 천하람 허나 김용태 이기인. 천하람은 대표 경선, 허나 김용태는 최고위원 경선, 이기인은 이 청년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준석 아바타들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칭송을 합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바꾸는 이준석계 4인방. 천하람 부울경 합동연설회에서 윤핵관을 간신에 비유하며 맹공을 퍼붓다. 4.3 유가족 보상액 상향을 약속했다. 제주도에서.
그 태용호 후보는 그 당대표 후보에 나선 태용호 후보는 이 4.3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준석의 사임박 한겨레가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이 사람들은 보상액을 올려주겠다 오히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론 부추기는 행태와 단절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 지금 그 태용호 후보의 말을 색깔론으로 또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원전 인근 전기료 할인 제한도 해서 지역별 맞춤 공약도 내놨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세대 확장으로 당에 활력을 준다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한겨레가 칭송을 합니다. 이 친이준석계 천하용인 후보 4인방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선명한 반윤핵관 노선에다가 지역 밀착형 공약 제시와 탈색깔론 행보로 윤심 마케팅으로 점철된 전당대회에 색다른 흐름을 만들고 있다. 쫙 칭송합니다. 계속 칭송을 하고 차별화된 지역 공약도 내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의 한 중진 의원 코멘트를 받았네요. 이들이 당에 활력을 주고 있다. 청년 당원들의 영향력을 상수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당이 이들을 통한 세대 확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자, 이런 기사들을 막 실었습니다. 근데 좀 낯이 좀 간지럽겠죠. 정치부 기자 출입하면은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준석이 거의 분탕질을 치는 연장선상에서 이준석 본인은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당에서 당권이 정지돼서 그 당 경선에 출마를 못하는데 본인의 아바타들을 내서 지금 전국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도 좀 낯이 간지러운지 이렇게 씁니다. 다만 당내 반이준석 정서는 이들이 극복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 임기 초 당 대통령실 관계 안정화를 바라는 당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면 표의 확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하나 단서는 달아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기사는 경향신문 기사인데 한겨레와 논조가 비슷하죠. 경향신문 기사인데 이 사면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권의 분열을 노리는 그런 내용이죠. 친윤 김정재 겁먹은 개가 많이 짖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천하람 이준석 아바타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준석이 그때 또 했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를 개 취급을 했다. 이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기사. 이 천하람이 대통령 공천 개입 금지 이것을 공약을 했죠. 대통령이 총선 공천에 개입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 공약을 하니까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정재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공천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다. 원래 겁먹은 개가 많이 짖는 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천하람이 이걸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누가 겁먹은 개인지는 겁먹은 개인지는 지켜보시는 국민 당원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다. 자, 이렇게 했다는 걸 기사로 정치면에 경향신문이 실었습니다. 이 천하람이 지금 한 3위를 달리고 있죠. 그 여론조사에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는 김기현, 2위가 그 안철수, 3위가 이 천하람, 4위가 한교안. 대충 이렇게 나오고 어떤 조사는 한교안이 천하람을 앞서는 것도 나오는데 자, 오늘 이 눈에 띄는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 기사인데 오늘 아침에 올렸습니다.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천하람 돌풍 일으킬수록 힘 얻는 이준석 신당 전망. 이준석 신당 전망.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준석 신당이 가능하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 신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소개를 드립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의 돌풍이 거세다. 돌풍이 거세다. 일단 전제가 잘못됐죠. 거의 찻잔 속 태풍입니다.
지금 그 천하람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네 사람 지지율을 보면은 거의 10%, 9%, 10%가 나오는데 딱 그것이 이준석 지지표입니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이 그때 이 전국을 다니면서 가출을 해서 막 다니고 이렇게 할 때 그 대선 때 가출해서 다니고 또 나중에 무슨 가처분 신청 내고 그 분란을 일으키고 당원권 정지되고 이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일종의 팬 미팅 같은 것을 막 하면서 당원 가입 운동을 했죠. 동료 운동을 했죠. 자, 이런 때를 대비해서 했던 겁니다. 자, 그때 들어온 그 이준석 쪽 지지하는 층이 한 10% 정도, 9 내지 10%. 거기에 딱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를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 돌풍이 거세다. 이렇게 전제를 달고 기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기사 내용입니다. 천하람 후보의 막판 득표율에 따라 이준석 신당이 생겨날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신당설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지만 전당대회로 이준석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확인된다면 향후 공천 파동 등의 변수와 맞물려서 신당 창당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그리고 박지원, 그리고 그 조원진 이 두 사람의 이 최근 이야기를 실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종의 희망사항이죠. 김기현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을 전부 자기 사람으로 할 것이다. 검사 출신을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 총선 후에 완전히 윤석열 당으로 전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른바 공천 학살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으니 이 네 사람 소동을 일으켰으니 공천을 받을 수가 없겠죠. 공천을 받기가 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당을 만들 것이다. 그 이야기인데 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YTN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준석계 천하람의 지지율이 20% 이상 나올 경우 집단 탈당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 그런데 지금 20% 이상 나오기가 어렵겠죠. 나올 수가 없겠죠. 지금 10%대 딱 거기에 지금 묵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전제가 지금 잘못되는 건데, 일단 이준석도 신당 가능성을 부인을 하지만은 그것은 본인이 신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성접대를 받아서 당원권이 정지가 된 상황인데 그 성접대에 따른 이 수사, 사법 리스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신당을 만들려면 조직과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준석에게 과연 그런 조직, 정말, 정당을 같이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을까? 지금 이번 허나 김웅 몇 사람 지금 국회 안에 있지만은, 이 사람들도 이준석이 당을 만든다고 그러면 쫓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안 될 게 뻔한데. 그리고 자금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준석이 신당을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준석은 지금 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고 있죠.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그것은 이준석이 국민의힘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응원을 하고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국민의힘과 결별을 하고 나와서 딴살림을 차린다. 그러면은 야당이 되는 거죠. 야당이 되는 겁니다. 여권 안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막 싸우면서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줘야지 민주당이 응원을 하지. 밖에 나와서 민주당처럼 같이 서가지고 막 하면은 민주당이 이준석을 응원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준석은 지금 본인이 해왔던 행동들 때문에 이 신당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민의힘을 떠나는 순간 이준석은 본인의 지지층, 민주당 성향의 지지층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뻔하기 때문에 이 신당 창당 기사는 좀 방향을 잘못 짚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새로운 하도가 하나 떠오르고 있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윤심 논란이 일어나면서 왜 당정 분리를 꼭 해야 되느냐. 노무현 정부 때 당정 분리를 했다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나중에 그것을 후회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노무현의 당정 분리를 가장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본인은 당정청 일체화를 시켰죠. 자, 그래서 윤심 논란이 일어난 김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당정 일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명예대표를 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6면 정치면 기사입니다. 친윤이 띄운 당정 일체론, 힘 실어준 대통령실. 자, 대통령실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 지도부와 당정 협의를 강화할 거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에 대비를 해야 된다. 중간평가는 총선이죠. 총선을 앞두고 당정 협의를 강화를 하겠다. 개혁 위해 실무급 회의도 활성화하겠다. 당정 간에 지금 당정 회의는 있죠. 근데 그 실무자들 회의도 활성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관계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이후 당정 협의를 확대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최근 친윤계, 정치권의 친윤계, 그리고 김기현 후보가 당정 일체론을 앞세워 표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대통령실은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갈등을 하면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떨어졌던 그 사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래서 당정 일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한 언론사가 두 군데 있는데, 이 뉴데일리와 TV조선입니다. 일단 뉴데일리 기사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이겁니다. 당정 분리하면 정치 책임을 누가 지나? 전당대회 이후 대통령 명예당대표론 대두. 대통령이 명예당대표를 맡는 방안. 자, 이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후 국민의힘 명예당직을 수행하며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뉴델리 통화에서 어제 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정 분리라는 오래되고 낡은 상식을 깰 때가 됐다. 하향식 공천이 행행하고 권위주의가 팽배하던 시절에 개혁이라는 도구로 당정 분리가 나왔는데, 이제 정당이 스스로 시스템으로 공천을 하고 있고 국정 운영에서 대통령과 당의 책임을 분리를 할 수가 없는 만큼 책임 정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명예직을 맡아 당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신이죠. 한나라당 시절인 2002년 5월에 당헌 당규 개정으로 당권과 대권 분리를 공식화했는데, 이 대통령이 명예직 이외의 당직은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개정된 국민의힘 당헌 7조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책임 정치를 강조한 조항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민의힘 당헌 8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헌 8조.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책임을 진다. 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 정치 구현 차원에서 이 당정 일체를 해야 되고, 대통령을 당의 명예 대표로 추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TV조선 기사도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명예 대표 맡을 수도, 전대 이후 당정 융합. 자, 이런 기사를 보냈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저마다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실도 전당대회 이후 당정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당정 분리 기조를 벗어나 당정이 더 효율적으로 융합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걸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대표를 맡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TV조선이 취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과 당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당정 융합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자, 여권 관계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3대 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3대 개혁 추진 등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서로 융화돼야 한다는 뜻이다. 개혁 작업을 위해서 융화돼야 된다는 뜻이지 이것이 이 과거의 내리꽂기 공천 그것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융합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를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에는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명예직을 겸임할 수가 있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이후에 고위 당정 협의회, 실무 당정 회의를 활성화해서 책임 정치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해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확실히 드러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당정 관계,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조간 딱 풀이었습니다.